여러분들이 가장 난색할 때가 실은 이렇다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인사말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후회스럽죠. 여기 내가 왜 왔지?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공식석상에서 무언가를 말해야 될 때 이때는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법칙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액션 스피치라는 그 포맷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인사말 요점 사례 마무리. 시작. 인사말 요점 사례 마무리. 이건 액션 스피치라고 합니다. 보세요. 인사말 요점 사례 마무리. 인사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일주일은요,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천고마비 지절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점, 말하고자 하는 요지. 저도 열심히 수학하고 또 배우고 학위받고 자격증 취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배울 때가 행복할 때였고요. 배울 때가 잘 나갈 때였고요. 배울 때가 성장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 마무리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강조해 주는 게 마무리입니다. 따라서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고 늘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점 사례 마무리. 그러니까 스피치에는 크게 요점하고 사례가 있어요. 예. 의미하고 재미고. 그래서 요점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 강의 들어봤잖아요. 그거를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를 생선 토크라고 했어요. 생선을 세 토막 내면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게 되는데 머리 부분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해요? 인사, 주제선언, 동기부여. 인사, 주제선언, 동기부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선언. 네, 그 다음에 동기부여. 왜 오늘 주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시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속에 행복이 묻어져 가는 것이죠. 결과지향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서 뭘 얘기했죠? 인사말, 주제선언, 동기부여. 동기부여.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부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바삐 살다 보니까 오늘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못하고 왔다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나오시면 꼭 변명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준비가 미약해서, 네, 가방끈이 짧아서, 나이가 어려서 막 탓하신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동기부여 해줘야 되는데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를 빼요. 이렇게. 오늘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회계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를 보고 왜 민망하게 쳐다보십니까? 그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변명조로 시작한다고요. 자, 변명조로 시작하지 마라. 이게 실은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부여 해주세요. 그래야 들을 뚝 만뜨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머릿말에서 인사말, 주제선언, 동기부여. 그럼 본론말에서 뭘 얘기하는가요? 본론에서는 요점 사례, 결국은 요점 사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로직과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말, 몸통말에서는 토크 법칙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크,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도 말하라는 것이었고요.
자, 본론부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직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압축하고 압축하면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키워드를 도식화하라, 구조화하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방법은 이것만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논리적으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키워드로 그려가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개인 코칭을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졸업을 유예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예. 졸업을 안 해요. 네.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려고 유예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 시절에 아나운서를 2년간 했대요. 네. 아나운서. 음악 담당이 아니라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좌담하듯이 풀어가는 아나운서 역할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면서 내가 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해왔는데 보니까 복잡하게 막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하다 문장을 보려고 이렇게 컨닝하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라. 그리고 문장을 다 잃어버려라. 그리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를 그리면서 말해봐라.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확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들어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소통력하고 협업력이 나오더라고요. 네, 소통력. 아나운서 생활하고 인턴 생활하면서 직접 대면하면서 소통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협업. 각종 동아리나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 혼자 못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해야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소통력과 협업력인데 그것만 키워드만 그리면 얼마든지 설명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못 찾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사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츄에이션, 상황을 뭘로 설정할까요? 어디에서 어떤 인사말을 하고 싶으시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교양 발표를 할 때 뷰티과죠, 뷰티과. 그러면 키워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뭘 얘기하고 싶어요?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름다워지려면 우선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그래요. 가꿀 줄. 그래요. 아름다워지려면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뭐든지 가꿔야 돼요. 가꾸는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그죠? 게을르면 예뻐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아름다워. 스스로 가꿀 줄 아는 능력을 가져라. 그 키워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상황을. 그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아름다워지려면 자신을 스스로 가꿀 줄 아는 능력, 부지런함을 떨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화장법을 뭐 알아야 된다든지. 자신한테 맞는 화장품을 사용해요. 그래요. 자신한테 맞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화장을 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부연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하나씩 다 나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면 너저분한 내용으로 이렇게 근데요, 말을 하다 보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 막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simple, easy, shot이라는 법칙 있잖아요. SES 법칙. 스피치 1법칙이 simple, easy, shot이에요. simple, 단순하게, easy, 쉽게, 짧게, shot 하라. 쇼트, 샷이라고 하나요? 쇼트. SES 법칙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멋있게 장황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치고 빠진다 이거죠. 딱 치고 빠지면 복잡하지 않아요. 말을 하다 보면 미로 속에 자기 스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로에서 못 나와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삼천포로 빠진다고요. 그건 너무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단문으로 딱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미로에 빠지지 말라고요.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simple is shot이에요. 심플하고 쉽고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 그런 미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염려를 지금 해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본말은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듯 하나하나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 적용하면서 풀어가면 정말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너무 장광설에 빠지지 말아라. 유창하게 또 근사하게 하려고 욕심부리고 포장하고 형식적인 거에 빠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치고 빠져라, 이런 거였었습니다. 자, 머릿말, 몸통말,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냐면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게 되고, 네,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는 아주 간단해요. 본말에서 이야기한 것. 저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강의할 때.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여러분, 내가 누누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첫째 뭐예요? 인정해줘라. 상대를. 상대가 말하면,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저를 겸손치 않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CEO가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언어 스타일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받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Yes, but.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도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럼 다 되거든요. 인정하라. 사랑의 언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역할을, 당신의 의미를, 당신의 말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스킨십. 보듬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스킨십은 타치하는 것만 스킨십이 아니에요. 아이 컨택으로도 스킨십이 가능해요. 눈 마사지. 그죠? 눈 마사지. 제가 오후 2시 반에 수동골에 도착을 했어요. 누가 데려다 줘가지고. 그래서 혼자, 정말 모처럼 만에 혼자 산행을 했거든요. 도덕봉으로 해서, 금수봉으로 해서, 빙계산으로 해서, 장정이 3시간 반 걸리는 코스거든요. 거기 혼자 뚜벅뚜벅 물 한 통 딱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게 아립해가지고 제가 걸은 거리가 신박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해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페이스대로 그냥 쉬었다 가고 싶으면 쉬었다 가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그런 거였었거든요. 사랑의 언어, 인정해줘라, 스킨십, 안마, 시술, 그거 얘기하려고 좀 했어요. 지금, 마사지 받고 싶은데요. 네. 마사지 해주고, 아이 컨택으로, 몸으로,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는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지면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손버릇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회식 자리에서도 그냥 옆에 앉혀놓고 엉덩이 두들기고 옛날에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요즘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스킨십.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일손을 도와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선물해 주는 거. 뭐 사주고 싶고, 뭔가, 꽃을 선물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 멋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키워드 5꼭지 가지면 실은 이거 가지고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인정. 좋죠. 그 중에 제일은 스킨십도 다 중요하고 인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함께 하는 것이다. 그죠?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 인정해 주는 것, 스킨십, 봉사의 손길, 일손을 거들어 주는 거. 요즘 얼마나 바쁘냐, 거들어 줄 거 없냐 하면서 살짝만 거들어 줘도 말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도와줄 거 없니? 하면 얼마나 고맙게 하는지 몰라요. 4번째가 선물하는 거. 밥 사주고, 네, 커피 사주고, 챙겨주고,
꽃 선물하고, 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요약 설명하라. 지금까지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 인정하고, 봉사의 손길, 스킨십, 선물, 함께하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해주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요약 설명한다. 한 문장으로 강조한다. 덕담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여러분들도 평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덕담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라.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요.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고요. 이렇게 행복을 가꾸는 사람 드물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들도 잘 안 일거래요? 하고 맞춰보세요. 그럼 뭐냐고요, 이게.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잖아요. 덕담으로 피날레 장식하라. 자, 이걸 더 압축한 게 뭐예요? 감사, 요약, 강조, 마무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랑학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감사. 항상 앞에 나오면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요약. 네. 사랑의 언어에는 제가 자주 사용되는 강의 제목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합니다만 5가지가 있답니다. 인정하고, 스킨십하고, 봉사하고, 또 선물하고,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감사, 요점, 강조. 그 중에 제일은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과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 요점, 강조, 마무리 이 4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